예, 2022 유네스코 토크 두 번째 순서인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이주민 문제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들을 좀 나눠봤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해들을 남길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물적 토대를 어떻게 또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이주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논의해 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양성이 단순히 그냥 일종의 도덕적 가치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문제고 이득을 주는 문제로서 또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건수 교수님께 먼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여올 것이며, 이 이주민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을 또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한 가지 조금 이제 유념해야 될 사항은, 다양성은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인정, 이 수준에서 우리가 논의하기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양성은 결국 권리의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의 문화 다양성의 어떤 문제 제기를 보면, 초기에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들과 이제 한국 문화의 차이, 그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의제들을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고, 문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왜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 바탕이 되는 가치관까지 이해해야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주민의 문화 다양성을 너무 어떤 좁은 의미의 다양성으로 보지 말고 문화 다양성이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의 양식이 근간이 되는 그 가치관과 원칙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포함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대구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된 한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떤 문화의 다양성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현상들, 그리고 그 과정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문화는 문학과 예술 같은 고급 문화라고 흔히 부르는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과 그 삶의 양식을 나름대로 정당화해온 가치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랍 음식을 먹는 거에선 주저하지 않지만 할랄 푸드를 먹어야만 한다는 그들의 사고에 대해서는 또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자, 그럼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상강 선생님은? 제가 이주민들을 그동안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깨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껴왔던 거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깨닫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저희는 아무래도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저와 다른 문화에서 자랐고 저와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3명이 있으면 스승이 1명이 있다라는 것처럼, 이주민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꼭 배우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들을 또 지켜나가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다. 예, 그분들이 나에게 다양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김상강 선생님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실제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긍정성과 부정성의 문제를 다 같이 다 논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완 대표님은 또 어떤 부분 주목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다양성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해, 존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때로는 차이를 견뎌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요. 네. 차이를 견디는 힘을 그러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결국은 차이를 견디는 힘도 되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려는 시간을 보냈는가, 노력을 했는가, 때로는 연습을 해봤나, 때로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일까지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실천의 영역에서 보자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차이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가끔 해봅니다. 예, 견디는 거, 예, 완전히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권리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권리다라고 인정해야 우리가 내가 견딘다는 표현을 쓰지만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관용하거나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리에 대한 인식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공존의 문제를 놓고 한번 또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김상환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 한국은 그래도 내국인이 다수이지만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주민이 공포가 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계속 변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이 이제 또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계속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이번 그 토크의 제목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을 쓰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려보는 우리라는 이 말을 해보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말하는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틀도 변할 수 있는 거고 넓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너무 우리가 어떻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니면 우리가 아니고라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좀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보니까 김상훈 선생님이 이 제목 만드는데 그럼 관여를 하셨네요. 자, 이완 대표님. 공존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양성이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정의적인 측면, 그러니까 차별을 배제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전제라는 윤리적이고 정의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생존에 관련된 경쟁력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T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첫 번째 T가 톨러런스예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관용이나 포용도가 증가하면 그 사회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고 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탤런트인데요. 그 재능이 확산이 되면서 전체 사회가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모두 잘 살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증명이 되는데요.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이사의 최근 보고서 제목이 글의 다양성에 이겼다였거든요. 다이버시티 윈즈였는데 거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출 순위가 높은 기업들이 임원진이나 이런 직원들의 구성비를 보면 성별로 더 다양해질수록 그다음에 인종적으로 더 다양해질수록 매출 순위도 올라간다는 것 증명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버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통점이 사내에 전부 다양성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내서 좀 더 다양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의 첫 번째 존립 목적은 사회적인 실현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다양성이 이제 큰 이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뭐 고려대나 한국 유명 대학들도 전부 이제 다양성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내의 다양성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저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좀 균형 잡히게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함께 사는 평화롭고 평등한 공존을 위해서 다양성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증진시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조금 더 설득이 좀 빨리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겼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wins인데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을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네, 이긴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싸워오다가 드디어 이겼어 이게 아니라 원래 다양성이라는 것이 늘 언제나 좀 더 낫게 돼 있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뭐 좋은 설득의 이제 방식이긴 하죠. 근데 그걸 이제 경험해 본 사람들, 나눠본 사람들이 사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라서 또 한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뭐 경제적 기여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완 선생님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 다양성을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제가 이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양성이 얼마나 이 사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굉장히 자기 성찰의 반성이 되거든요. 제가 왜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다른 문화에 대한 나의 지식을 늘려야 됩니다. 뭘 알아야 편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다양함 속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훈련하고,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에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더 좋은가를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선언적 주장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적극적인 자기 순환이 된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에게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이완 쌤 얘기했던 다양성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조금 이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주민들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의 이 경제 활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렸다는 것을 조금 우리 스스로 알아나가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정확한 사실을 조금 알려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바를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경험을 넓히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 런던에 오래 거주했고, 그때 이제 다양성의 그러니까 수혜를 받은 사람에 좀 속하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어떤 다양성의 이득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뭐 사례를 통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혹시 이완 대표님.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다른 얘기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고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긍정성을 강조하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일단 정말 100%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긍정성을 강조할 때는 이게 정의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기여론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되면, 기여론이라는 건 누군가는 기여를 많이 하고 누군가는 조금 하고 누구는 기여가 안 되고 누구는 불필요하다는 것에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다 보면 그럼 기여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빠지는 수도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치가 유태인만 학살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그렇게 많이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이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한 명을 케어하는데 국가가 쓰는 돈이 15마르크인데 4인 가족 한 명이 15마르크면 하루 생활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몰고 가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뭐 어찌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양쪽 얘기를 균형 잡히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정의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그리고 경쟁력의 관점,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관점을 포괄해서 한꺼번에 잘 전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기호론을 먼저 설파하셨기 때문에 다시 돌렸더니 이제는 도덕론을 또 같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죠? 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김상강 선생님. 네, 뭐 다이버시티 윈스 하면서 뭐 언제는 막 무슨 돈이 된다는 뭐 기업의 매출 순위까지 얘기를 하시더니 네, 금방 또 이렇게 반성을 하시네요. 근데 네,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어느 쪽에 서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다. 아까 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막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견뎌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싫어할 것 같아. 좀 저희도 얘기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가 저는 그 수많은 문화 다양성 교육과 뭐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보다도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정말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는 바이러스였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위험해지면 당연히 나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각종 지원 같은 것들이 똑같이 가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한국은 반대로 갔죠. 반대로 갔고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마스크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뭐 이런 식이었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똑같이 아이들 키우는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원하고 이 사람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좀 뭐랄까, 그 수많은 인권 교육들을 거꾸로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의 일원이고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그냥 묻혀진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